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최영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프라 단하고 많이 동떨어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AI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는 트렌드에서 쿠버네티스와 이런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아키텍처에 기반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사전에 먼저 공유 드리면서 먼저 내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 컨테이너 스페셜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기반한 솔루션인 아마존 EKS, ECS 등 이제 많은 솔루션에서 솔루션 담당으로 사업 개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를 세 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했고요. AI를 위한 모던 인프라, 그러니까 현대적인 인프라가 어떤 과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정말 떠오르는 용어에 뭐 RAG부터 사실 여기 있는 MCP가 요즘 말하는 MCP랑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MCP 그리고 A2A 등 이러한 최신 용어들에 대한 아키텍처 패턴을 과연 쿠버네티스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로 구성 요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공유 드리면서 뒤에 세션에서 점차 인프라 레벨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시는 내용으로 앞에 내용을 구성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분들께서 뭐 기업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경험하시는 도전 과제들을 보면요.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첫째, 비용과 성능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의 이코노믹 시츄에이션도 좋지 않은 건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은 글로벌하게도 좋지 않죠. 그런 데 있어서 AI가 정말 뭐 GPU 사용도 그렇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또 요구되고 있는 게 성능도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TCO에 대한 압박이 되게 크죠. 그랬을 때 또 이제 GPU를 이용해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추론까지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실제 ML의 인프라 비용이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중에서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를 봤을 때는 뭐 이제 때에 따라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요. 뭐 추론 단계에서 90%가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과 활용입니다. 피크 타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기반 자동 확장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연성 부족입니다. 이제 다양하게 AI가 빠르게 변하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잘 보완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터 관리인데요. AI 모델도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고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버전 관리를 하면서 직접 트레이닝을 하고 기업 내 데이터와 연동지어서 그 버전을 관리하면서 모델에 사용하는 데이터셋 이런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제 어떻게 잘 관리할지 그리고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염두에 두고서 저는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컨테이너 기술의 사용의 이점은 뭐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요. 패키징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발하시는 분들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컴퓨터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왜 다른 컴퓨터에서는 안 돌아가지? 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진짜 컨테이너가 나오면서 많은 이슈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컨테이너가 이제 오픈 스택과 같은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단에서 이제 그리고 AWS는 인프라도 그렇고요. 버추얼 머신부터 해서요. 그런 버추얼 머신과 실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패키징과 이식성, 효율성이라는 이 세 가지의 기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도, 배포 위험 감소 등등의 장점과 함께 컨테이너 기술이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쿠버네티스 기술이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인프라 부분이 정말 개발과 더 가까워지면서 데브옵스에서 쿠버네티스가 기여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최근에는 뭐 쿠버네티스에 대한 뭐 또 효용론 등등에 대한 기사도 최근에 접하긴 했는데요. 저는 요즘에 뭐 쿠버네티스, 쿠버콘 등 그런 그 최신 트렌드를 보면요. 이 쿠버네티스가 점차 첫 번째 쿠버네티스 자체를 관리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오버헤드를 줄이느냐. 그래서 관리용 쿠버네티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아마존 EKS에 대한 도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아시아 패시픽 APJ에서 보면은 특히 한국이 이 아마존 EKS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ECS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런 관리형 쿠버네티스 버전을 사용하면서 관리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확장성과 자동화입니다. 지속적으로 확장과 자동화를 할 때 노드에 대한 부하를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도울지, 즉 뭐 호리존탈 파드 오토스케일러라든가 이런 파드를 어떤 식으로 잘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성능 및 비용 최적화로 GPU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실 수도 있고 온프레미스를 쓰실 수도 있는데 이 GPU에 대한 비용 압박이 정말 심해요. 그래서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GPU를 잘 혼용해서 활용하시는 이 하이브리드 전략이 대두가 되고 있고 정말 대세 중에 대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안 및 통합이고요. 점차 보안에 대한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을 통해서 프롬프트로 호출할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기본적인 보안부터 해서 AI 모델에 대한 주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AI 자체에 대한 보안 및 통합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그래서 안전한 이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믿을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이제 아마존 AWS에서는 뭐 매니지드 쿠버네티스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다 해서 이런 장표인데요. 꼭 뭐 아마존 EKS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AI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꼭 살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 몇 가지 이제 아키텍처적인 패턴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RAG 패턴입니다. RAG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인프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보통 AI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기업 내의 정보와 같이 활용할지에 대해서는요. 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요. 검색을 기반으로 즉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쉽게 말해 외부 지식을 기업 내의 지식 등과 같은 모델의 입장에서 외부적인 지식을 LLM에 실시간으로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본래 좀 잘 알지 못했던 회사 내부 정보 또는 최신 정보를 사용자가 질문에 맞게 검색해서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그래서 EKS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 EKS에서 이 RAG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요. 컨테이너로 해서 EKS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디플로이먼트 단위로 띄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서비스 단위로 또 나중에는 확대를 시켜서 뭐 로드 밸런스라든가 그 연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걸 또 기준으로 해서 이 RAG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집합이 벡터 베이스에서 관련된 정보도 검색할 수 있는데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뭐 쿠버네티스 위에서 구축하실 수도 있지만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 이 예시로 보면은 S3에 저장된 파일들을 뭐 오픈 서치 서벌리스와 같은 솔루션을 이용해서 바로 서치해서 쿠버네티스에 돌아가는 서비스 앱에서 바로 사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아마존 베드락에서 이제 놀레지 베이스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연결된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이제 검색 프롬프트에 이제 실제 내용을 그 문서로 갖고 온 결과를 문서에 첨가해서 질의를 해서 LLM 응답을 생성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지 않고도 해당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LLM 답변의 정확성과 이제 최신성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EKS 환경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점점 RAG에 접근하는 이제 비율이 높아질 때 그 비율을 모니터링하면서 호리존탈 파드 스케일러와 연동을 시켜서 이제 스케일러를 통해서 파드를 점점 확장시킨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MCP인데 보통 MCP 하면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을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멀티체인 프롬프팅에 해당됩니다. 여러 체인을 거쳐서 즉 다중 연쇄 프롬프트 패턴에 해당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LLM에 한 번에 그냥 복잡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닌 여러 단계로 나눠서 차례차례 물어보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LLM의 답을 받아서 다시 두 번째 맥락으로 보내주고 그걸 가지고 또 세 번째로 점점 보내주면서 AI LLM이 체계적으로 사고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텍스트에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줘 라고 하면은 2단계에서는 방금 식별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제안해줘 등 식으로 해서 단계를 나눠 가지고서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뭐 스플렁크에서도 이런 뭐 변수들을 사용해서 첫 답변을 두 번째 질문을 넣는지 뭐 등에 대한 다양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현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코드 내에서 여러분이 직접 구축을 해서 순차적으로 호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플로우 엔진과 결합을 하는 겁니다. 즉 이제 AWS의 예시로 들면은 스텝 펑션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서블리스 솔루션과 연계지어서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라면은 이제 뭐 보통 기롭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아르고 CD라든가 거기서 관련된 아르고 워크플로우 또는 쿠브플로우를 통해서 쿠브플로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러한 체인들을 이제 관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멀티 스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축했을 때 장점은요, 한 번에 긴 복잡한 맥락이 이제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파드 단위로 해서 관리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뉘기 때문에 트래픽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제 오가는지 옵저블리티가 강화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중간 단계를 중간중간 검증할 때 투명성 그리고 디버깅에 대한 용이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뭐 잠깐 비교를 해봤는데 AI 쪽에서 여러분들이 멀티체인 프롬프트로 해서 순차적으로 조합하는 방법, 그리고 리즈닝을 통해서 복잡한 논리를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딥서치에서 집중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A2A 패턴으로 해서요. 이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즉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쿠버네티스 위에서 이 에이전틱 AI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까라는 그런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고요. 뭐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전문가 에이전트들이 협업하는 방식, 에이전트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쿠버네티스 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런 에이전틱 AI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랜드 SDK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오픈 소스 많이 기여하면서 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이걸 사용해도 되고 뭐 아마존 베드락의 에이전트 기능과 연결을 시켜서 쿠버네티스 단에서 A2A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제 뭐 랭체인과 같은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를 쿠버네티스 돌리면은 그거를 에이전트로 연동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 A2A 패턴을 쿠버네티스 윗단에서 구현하게 되면요. 복잡한 작업에 대해서 성공률이 더 높아지고 정확도가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연성과 재사용성을 가져다주고 하나의 거대한 모델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닌 에이전트 단위로 나눠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쓰실 때 이제 스트랜드 SDK와 같은 부분을 잘 사용하시면요.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서 AI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업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쭉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AI라는 부분이 정말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달에도 쿠브콘 재팬을 다녀오고 그리고 쿠브콘의 여러 발표들을 봤을 때는요. 요새 쿠버네티스 쪽의 전반적인 어플리케이션 흐름이 첫 번째는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요. 쿠버네티스가 더욱 추상화가 돼서 실제 기업 내에서 이제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쿠버네티스 단에서 어떻게 지원할지 셀프 서비스로 해서 각 개발하는 팀에게 바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레디니스 준비시켜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엔지니어링 환경이 첫 번째가 있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AI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단까지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가,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스택 구성 요소, AI 스택 구성 요소를 보면요. 컨테이너화된 모델 서빙이라고 해서 모델 추론 서비스를 컨테이너화를 시켜서 컨테이너가 갖는 기본적인 장점이 이식성,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그리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놀래지, RAG 등의 그런 사용을 위해서 이 벡터 DB를 어떤 식으로 잘 구현할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쪽을 구현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뭐 오픈 서치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걸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도로 뭐 S3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직접 쿠버네티스에서 스토리지 클래스와 직접 연동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및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쿠브플로우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아까 설명드렸던 아르고 워크플로우와 같은 걸 통해서요. 이제 AI에 대한 워크플로우가 쿠버네티스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옵저블리티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잘 지원이 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이 또 모니터링 및 MLOps와 관련이 돼서요. 실시간 모니터링은 뭐 프로메테우스라든가 그라파나 등을 많이 사용하고요. EKSS 디플로이먼트된 서비스들이 그래서 CPU, GPU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응답 지원 등이 어떻게 되는지 대시보드 보면서 뭐 플루언트 비트로 해서 로그를 보내면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WS 엑스레이와 같은 솔루션이 있어서요. 뭐 이제 API 호출을 추적한다든지 트레이싱을 하는 부분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동 스케줄링 노드 관리인데요. 요 스케줄링 노드 관리가 아까 뭐 파드, 호리존탈 파드 스케일러 등에서 스케일을 할지에 대한 관리인데, 실제로 클라우드 인스턴스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썼을 때는요. 그 인스턴스를 사용할 때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온디맨드라고 해서 구입한 거를 쭉 사용하는 방식, 스팟 인스턴스에서 원할 때 딱 호출하고 끝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인스턴스 타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빈 패킹, 최적화를 할지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오픈 소스가 카펜터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요, 노드를 탄력적으로 생성, 삭제하거나 뭐 최적화된 스케줄러로 이제 Q에 있는 GPU 잡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 위에서 매우 유연하면서도 최적화된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언급할 부분이 쿠버네티스가 이 AI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구현하는데 뭐 모든 만사의 솔루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빌더의 정신으로 이제 뭐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세이지메이커 베드락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베드락에 대한 부분을 들고 왔는데, 즉 이제 간단하게 API도 호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베드락이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LLM API도 직접적으로 호출하든지 해서요. 이런 에이전트 기능, RAG 통합,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은 장점들을 기본적으로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다음 장표부터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많이 설명을 하지는 않는데요.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이 고성능을 위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축하실 때는요, 스토리지 옵션도 이제 심플하게 이제 S3를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고성능을 위해서 FSx4 러스터를 쓰시는 부분, 아니면은 뭐 SSD를 기반으로 한 뭐 EFS, 뭐 EBS, 뭐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비용 최적화를 하는 것 동시에 성능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몇 가지를 퍼블릭 클라우드 입장에서 소개하자면요. 첫 번째는 스팟 인스턴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온디맨드로 해서 쭉 쓰시는 게 아닌 스팟 인스턴스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 특히 올해 많은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비용 최적화를 목표로 하면서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스팟 인스턴스를 GPU로 어떻게 더 활용하는지, 이 활용률을 더 높이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도 생각보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디케이티드 하드웨어 사용인데요. GPU, 엔비디아가 범용적으로 좋지만 한편은 AWS에서 뭐 트리니엄 인퍼런시아 같은 그런 인스턴스, 그라비톤 인스턴스도 있고요. 특히 우리가 온프레미스로 GPU를 구매해서 전용 하드웨어를 사용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어떤 기업은 온프레미스를 기준으로 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 DR용도 아니면 버스팅용도 사용하시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좀 이제 계속 롱런으로 실행하는 부분은 온프레미스 같이 실행하면서 하이브리드로 노드를 관리하는 형태로 쿠버네티스에서 그런 식으로 전용 하드웨어를 잘 사용하는 전략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 확장 및 스케줄링 최적화라고 해서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파드 오토스케일러, 호리존탈 파드 오토스케일러뿐만 아니라 카펜터와 같은 전략을 도입해서 특정 워크로드에 맞는 인스턴스 타입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고, 네 번째는 멀티 테넌시와 통합 관점에서요. 각각의 실제 기업 속에서 쿠버네티스 개별적인 클러스터를 구현하는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통합해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마지막은 모델 최적화에 대한 고민으로요. 지속적으로 뭐 이제 모델에 대한 뭐 이제 지식을 더 증류화한다든지 아니면 프로닝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모델을 점차 가볍게 하는 부분으로 이제 최적화를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얼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빨리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AI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매니지드 서비스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제가 올해 많은 기업들을 봤을 때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다든지 그리고 오픈 소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쿠버네티스 솔루션을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장표는 EKS에서 오픈 소스에 대한 머신러닝 플랫폼이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보여드리는 장표이고요. 그리고 AWS에서 EKS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엔트로픽 회사가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의 이제 모델이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모델을 실제로 빌딩하고 실행하고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하는데 이 엔트로픽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베스트 공유 사례로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여러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가 여기 밑에 있는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인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EKS 기반의,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기반 아키텍처를 하게 되면요. 이 인프라에서 이제 보시는 많은 부분의 지식들을 다 추상화를 시켜서 실제 MCP라든가 아니면 RAG, A2A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많이 추상화 시켜줘요.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고민 없이 어플리케이션 단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쿠버네티스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아키텍처 패턴을 조합하는 게 결국은 필요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형 서비스와 통합하는 여러 가지 요를 설명드렸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최적의 리소스를 잘 선택하시고 그에 따라서 지금은 AI 정말 시대인 것 같습니다.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결과를 내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AI 워크로드가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귀사의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전 발표를 마치고자 하고 Q&A 세션이 있네요. 그래서 Q&A는 또 상기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마이크를 넘기면 안 되고 이제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슬라이드 혹시 지금 처음 띄우신 분들 계실 테니까 조금 시간 드릴까요? 예, 한번 띄워보시고 혹시 AWS 관련돼서 질문 사항들 뭐든 좋으시니까 여기 컨테이너 쪽도 스페셜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어떤 질문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질문이 올라와야 이 창이 바뀌거든요. 자, 누구라도 한 번씩 테스트라도 올려주시겠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멀티 인스턴스 게이트웨이에서 GPU를 뭐 제가 오늘 많이 얘기 안 드렸는데 이 GPU를 이제 타임 슬라이싱 한다든지 슬라이싱해서 쓰는 부분이 많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10년 전에는 제일 어려웠던 게 컨테이너에서 GPU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데디케이트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컨테이너들이 공유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한 기법들이 엔비디아에서 A100도 나오고 등등 하면서 지원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 AWS에서 다양한 뭐 오퍼레이터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GPU를 쉐어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파드가 할당을 이제 못 받거나 GPU 메모리 부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베스트 프랙티스는 사실 그 인스턴스 타입을 GPU 메모리와 함께 잘 설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델의 리콰이어먼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 있는데 또 제가 제안한 이제 피드백을 하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이야기 드렸던 좀 GPU에 대해서 컨테이너가 어떤 식으로 할당받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이 여기 나온 MIG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되신 것 같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나중에 따로 브레이크 타임 때 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당님. 네. 감사합니다.